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이념과 진영이 판결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기현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특검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를 한 거라는 겁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조금 균형을 맞추는 척하고 그렇게 연출을 했지만 사실은 특검이 기획한 그대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독립된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야당과 좌파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좌파 권력이 장악했습니다. 좌파 권력이 장악한 사법부와 민주당이 합작해서 야합 판결이라는 겁니다.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은 의회 독재라는 기형적 구조에 갇혔습니다. 의회가 다수당을 지배하면 다수당이 의회를 지배할 수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왜 나온 겁니까?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탄핵, 특검, 예산 삭감 지 멋대로 그야말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이재명은 이거를 최대한 활용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직후 공산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낸 것은 내부의 힘만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말이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아서 그래서 저 공산당을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좌파 이 독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도 대한민국이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도대체 이 자유우파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지금 관계를 갖다가 그야말로 돈독히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건국을 할 수 있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도 이제 좌파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들이 더 튼튼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천착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2심 판결이 남았습니다. 아직 3심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심도 열 수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87년 체제를 끝내야 됩니다. 87년 체제가 의회가 저렇게 독재를 할 수 있는 거, 저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회 독재가 벌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권이 무력화되고 저들의 사법 장악에 의해서 좌파 민주당의 지금 삼권 분립 장악에 의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무기징역을 받는 형국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자유우파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 의회가 저렇게 야합을 하면, 국회가 야합을 하면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구나, 그걸 갖다가 한번 경험했다면 다시는 그걸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의회 권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탄핵을 안 당하도록 그야말로 안에 이 분탕 세력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야 됩니다. 너무나 나이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총선에서 108석밖에 못 얻은 거 너무나 나이브했고요. 그 다음에 108석이면 그래도 탄핵은 막았구나 생각했는데 이 108석 안에 간첩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이 간첩들이 저렇게 배신을 할 거라는 거, 그야말로 배신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나이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나이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저렇게 오늘 무죄 선고가 안 나오고 저렇게 무기징역이 나온 거는, 오늘 무기징역이 나온 거는 결국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또 지기현한테 일말에 또 기대를 걸고 혹시나 그러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그때 23년 때릴 때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는 또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우리가 그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당합니다. 우리가 왜 당했는지, 어떻게 한 번 당했으면 두 번은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5년 가까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법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논리예요. 권력 논리예요. 권력 투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말이죠. 다시는 이런 어떤 참담한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저들을 오히려 그야말로 그렇게 상태로 몰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도 중요하고 내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야말로 사람 쓰는 거, 사람 발굴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헌법도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이제 헌법 고쳐서 또 뭐 하겠습니까? 이제 헌법 고치면 말이죠. 저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좋게 또 헌법을 바꿀 거고 저것들이 뭐 또 연임할 수 있게 또 바꿀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박근혜 들은 때는 그래도 말이죠. 한번 우리가 보수가 괴멸당하는 그런 참담함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윤 대통령이라든지 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꺾고서 한번 다시 기사회생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기사회생 할 수 있을지 그거조차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말이죠. 법적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 판결이에요. 이건 권력투쟁이에요.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사법적 판결 맞습니까? 이게 판사가 하는 판결 맞습니까? 직위원은 법복 입은 정치인이에요. 이거는 정치 판결이에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정치 권력에서 권력투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을 겪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법부는 말이죠. 이 정치 권력에 관한 이제 올바른 판결,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없어요. 이제 사법부는 사실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정치 판결입니다. 그리고 직위원은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된 겁니다. 오늘 보세요. 완전히 직위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판사 같지가 않아요. 말투라든가 그다음에 태도라든가 지금 그렇게 중대한 판결, 중요한 판결, 역사적 판결을 하면서도 뭔가 긴장감도 없고 뭔가 위험도 없고 무슨 그냥 시낭락 장난하듯이 무슨 연예인 뭐 인터뷰하듯이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만만해. 그냥 뭐 징역 1년짜리 선고하는 것처럼. 왜냐? 저 사람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이 판결이 가지는 무게를 결국은 고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고뇌한 판결이 아니고요. 그냥 인민재판, 시류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흘러간 그런 재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참담합니다. 쪽팔립니다. 저도 법전이라는 자체가 쪽팔립니다. 그야말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사법부는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 자유우파가 이런 난국에서 과연 우리가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오히려 저들한테 말이죠. 그런 엉터리 판결을 안길 수 있을지 매길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니들이 사법부를 갖다 장악해가지고서 그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정치 판결을 했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